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명백한 실패이며 일본 통상적책의 흑역사라는 일본 내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WTO에 제소해 대화가 멈춘 상태이며 제소된 채로는 정책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 WTO 제소를 취하하면 정책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듯하였지만 정권이 바뀌고 한일 관계 역시 변화하면서 일본에서 새로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동북아 정책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며 한일 간 쟁점 가운데 3년 전 반도체 수출 규제는 실패라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0억엔 수준인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서 15조엔 규모인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이 받은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국산화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은 한층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지나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도 강화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본이 경제활동을 제재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인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펼쳤지만 오히려 일본 핵심 기술 수출에만 차질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초반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460만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6%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일본 중소기업들로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니케이는 수출 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국의 도의적인 우위성을 부여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는데요.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연합이나 주요 7개 국가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일 국가의 경제적 외교수를 행사한 적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라도 노력하면 행복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더 소재 부품 분야의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